우리가 조금 분발해야 되지 않는가? 새로운 논리, 아주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진 논리에 대해서 이 얘기가 굉장히 무례한 게 뭐냐면 이 고시를 꺼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외교적인 결례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일본 사람들이 계속 17세기, 18세기 지도를 들고 나오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사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독도 얘기를 왜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됐냐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지금 실제로 일본의 주요 지역에 가보면 독도 박물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문서들을 비치해 놨어요. 근데 그 비치된 문서 중에 심지어 한국어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판을 들고 와서 이제 봤죠. 근데 하나 되게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미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꺼낸 얘기를 우리가 조목조목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목조목 반박한 것에 대한 재반박을 다 담아서 문서로 만들어서 세계에 배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분발해야 되지 않는가? 새로운 논리, 아주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진 논리에 대해서 따박따박 맞서면서 계속 진실을 수호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최초의 기록이 언제냐?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얘기하면 이제 울릉도, 이사부 여기서 또 얘기가 가긴 하는데 대부분 다 조선 전기 때, 세종과 성종 사이 때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세종실록 지리지부터 시작해서 동국여지 승남, 각종 형태의 지리서가 편찬되고 개정되는 과정들이 쫙 이어져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럼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 아무리 빨리 끌고 와도 17세기 정도로 돼요. 일본이란 나라가 전국시대랑 에도막부 시대 때 여기저기 이제 막 돌아다니고 하는 경험 속에서 독도에 대한 인식이 이제 본격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16세기 때부터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저쪽에 있었던 유럽인들이 대서양과 인도양을 통과해서 드디어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하게 되고 일본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 동방무역을 직접 할 수 있네 하면서 서양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때 이제 세계의 동향을 좀 주시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 많이 정착을 할 때 일본인들도 동남아시아까지 많이 진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양자 간의 교류도 되게 많았고 유럽인들이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에 진출하는 가교 역할을 했었던 게 또 대부분 다 일본인이었어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 때 프랑스 항해가 라페르주라든지 또 영국 탐험가 커넥 이런 사람들이 울릉도를 발견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라든지 뭐 네덜란드 출신의 이제 시볼트라는 사람들도 이제 그 일본 지도를 또 간행하면서 독도랑 울릉도가 있다라는 걸 다케시마나 마쓰시마라는 용어로 쓰게 되는 것들도 7세기 이후에 소위 말하는 대항해 시대와 일본인들의 조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계속 17세기, 18세기 지도를 들고 나오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사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밖에 없는데 되게 괜찮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얘기를 막 하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맞아 그때 우리가 그때 거기서 봤어 이렇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여론을 환기시키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좀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미 15세기 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지역적이고 지리적인 인식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걸 잘 유럽인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실제로 이제 일본 정부에서 만들어진 공식 문서들을 보게 되면 너네가 15세기 때 먼저 울릉도나 독도를 인식한 건 맞는데 신증 동국 여지승납이라는 글을 보면 독도랑 울릉도 위치가 바깥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있다, 잘못되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를 만들 때 보면 우리가 이곳이 영유지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섬과 부섬의 위치를 바꿔두거나 하는 경우는 되게 흔해요. 그리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주섬과 부섬을 바꿔두는 경우도 있고, 실측도로서 정확하게
위도 경도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만들어지는 지도라는 것도 18세기 이후예요. 실제로 15세기에 이를 때는 직접적으로 가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실측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지역을 관리들을 통해서 수집해서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것들, 그때의 문헌과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거니까 그 자체로 가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18세기 기준, 19세기 기준을 갖다가 딱 들이댄 다음에 너네 15세기 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거. 우리의 비장의 카드, 안용복 카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쓰이게 되는데 일본 측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안용복의 존재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쪽에선 안용복이 뭐 실존 인물이 아니다, 안용복의 주장이라는 것이 거의 뭐 틀렸다식의 안용복을 막 공격해요.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에도마프 관련 연구서를 보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안용복이 일본을 갔다 오기 약 70년 전 이전인 1620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소타케 야자에몬과 니에몬이라는 사람이 울릉도에서 불법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조선 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에도마프가 조사를 해보더니 맞다, 우리랑 조선과의 관계 루트라는 건 쓰시마 섬을 통한 루트밖에 없는데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이소타케 야자에몬하고 니에몬을 잡아다가 처형을 시켰던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독도와 울릉도로 이어져서 동해로 나아간 루트를 일본인들이 17세기 들어와서 인지는 했지만 그게 우리 영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예 공적으로 입증했던 사건이 또 있었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대화를 보면 내부 대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에도마부하고 도토리번 사이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게 돼요. 이런 거죠. 마쿠 쪽에서 야, 이거 니네 번 쪽에서 주로 동해 쪽하고 좀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 울릉도나 독도 쪽이 니네가 관련 땅 맞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도토리번 측에서 울릉도나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합의를 했었죠. 우리의 관련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문서들이 있다는 것도 굳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계속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부분을 보자고요. 1905년 1월 일본의 입장에서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905년이라는 시기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해잖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보게 되면 대한제국을 세우긴 하지만 국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와서 계속 요구를 하고 실효조 지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록이 있죠. 울릉도 군수 심흥택을 파견해서 실효적으로 지배하려는 근거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을 막아내지 못했죠. 제국주의 침탈 과정 중에 나라가 점령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독도만 지켜낸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무례한 게 뭐냐면 1965년에 새롭게 한국과 일본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누구나 다 비판할 수밖에 없는 제국주의 시대 때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조선왕조 때 맺어진 과거의 조약은 무효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두 나라가 합의했던 얘기에 대해서 지금 어기는 거잖아요.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포인트는 뭐냐면 1905년에 이걸 우리 땅으로 만들었어. 당시의 국제법인 만국군법 하에서 체계적으로 인수한 거야. 내각에서 결의했고 그걸 현에서 수용하는 너무나 적법한 절차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양국 간에 새롭게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외교관계의 조약하에서 양자가 과거의 것은 무효다, 과거의 것에 대해서 통절한 사죄의 뜻을 전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고 미래를 보면서 가자고 얘기했던 것이 수많은 일본 총리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905년에 이 고시를 꺼낸다는 얘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제법적인 아주 외교적인 결례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어찌됐건 일본 입장에선 국제재판소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이 주된 관점이고, 국제법을 이야기할 적에 그 배경에는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만국 공법 시스템이 현재 국제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보게 되면 제국주의적인 지배와 침략, 이곳이 빼앗긴 곳인 거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태도다. 일본은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얘기를 계속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보면 한국으로부터 영토 주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일본 측에서 내세우는 논리가 뭐냐면 독도가 아니고 다케시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검토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 대한 수역을 되게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을 편찬했던 게 있고요. 미국에서 독도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두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을 땐 중립적 표현을 써요. 그러다가 상황상 조선이 일본한테 식민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타케시마라고 써줘요. 다시 또 한반도에 독립해서 독립국가가 세워지니까 또 중립적인 표현을 써요. 그 국제 보고서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지, 철저하게 언제나 이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서 독도가 다케시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자료를 딱 내밀면서 봐라, 미국도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할 필요 없어요. 하나 조금 더 정확하게 굳이 말씀드리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기 전에 1945년 해방 이후에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각종 보고서가 있어요. 그중에 제가 하나만 인용을 해드릴게요. 1946년 6월 달에 만들어진 SWNCC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무슨 말이 나오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기타 조선 앞바다에 있는 섬들은 조선의 일부로 생각하여야 하며 주로 대부분 다 조선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아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본 측에서 이제 근거로 내세우는 부분이 그 이후에 입장이 바뀌어서 미국에서 실제로 다케시마란 말을 쓰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2, 3년 있다가 초안의 내용이 싹 바뀌는데 왜 바뀌냐? 당시 주일 정치 고문 시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친일파죠. 즉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미국 관료예요. 시볼트의 의견서를 보면 1905년 일본은 한국이 항의 없이 시마네현 관할하에 이걸 뒀다. 그리고 이 섬에는 한국 이름이 없으며 한국으로부터 영토 주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1951년에 주미 한국대사 양유찬이 이걸 또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덜레스 같은 사람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덜레스와 대일 강화 조약을 협의할 적에 독도를 비롯해서 몇몇 섬을 얘기할 때 이거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정확하게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해요. 이런 전후 막후 맥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미국 역시 당시의 상황을 봤었을 때 충분히 독도를 비롯한 한반도의 부속도서는 조선인들의 땅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보고서가 나온다는 이유는 일본인들의 적극적인 로비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나마 거기서 내밀었던 증거라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과거 역사를 보든 현재 현행법으로 보든 간에 다 틀린 얘기들인 거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법한 국제적인 논리들, 제국주의 역사, 국제법의 역사 같은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차분하게 그 이야기들을 계속 펼쳐나가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며 쓸데없이 섬이나 특정 지역을 갖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막 깨려고 하는 일본 구구파의 만행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즉 독도를 막아낸다는 것은 작게 보면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는 거지만, 넓게 보면 동양의 평화를 지켜내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흥분하고 열받고 왁 소리 지르는 것보다도 따박따박 따지면서 국제법으로 들렸고요, 역사적으로 들렸고요, 조약적으로 위반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근차근 똘하게 고쳐가면서 동아시아 평화를 우리 스스로 쟁취해 보도록 합시다.